남편과 살다 보면 정말로 참기 힘든 남편의 단점이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닌 건 아닌 거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의 단점을 평생 고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편의 단점을 고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가 서두에 남편의 단점을 꼬집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 싫은 거 싫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무조건 스님처럼 다 참고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편의 단점이 이혼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당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남편의 단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걸 줄이고 싶고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단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스스로 그 단점을 고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자신의 단점을 절대 고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남편의 단점을 고칠 수 있게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가 숨기고 싶은 단점에 대해서 모두 오픈을 하나요? 물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개방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멋진 삶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에게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게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방어하는데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특정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남편은 그 특정한 단점을 숨기고 방어하는 일을 최소한 30년, 40년 이상 해왔을 거예요. 매우 끊임없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합리화를 하거나, 누군가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비난하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거나, 혹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을 방어하는데 자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은 자신의 단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사용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남편은 그 단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그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점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스스로의 역사를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남편의 단점을 지적할 때마다 어쩌면 남편이 그 단점이 습관이 되어버리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고착화되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거든요. 인간은 특정한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냥 그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남편의 단점을 자극할 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단점을 방어하려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수록 남편의 단점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더 바꾸기 힘든 부분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편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방어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른 행동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편이 술을 먹고 놀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남편이 술자리를 가기 전에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술을 많이 먹어서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건강 때문에라도 술 좀 줄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편과 건강검진을 자주 간다든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더 많이 먹도록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안은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지 무조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할 때는 남편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편의 단점을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단점을 고치는데 성공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제안들을 계속 할수록 우리의 제안을 남편이 반복하게 된다면 남편의 그 이전의 단점들은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단점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들은 점점 하나씩 사라지겠죠. 우리가 제안했던 새로운 행동들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